자, 이번 강의는 삶과 문법 관련 부분 개념 설명입니다. 내용이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말이랑 영어에서 쓰는 말이랑 좀 많이 어감을 가지기가 힘든 게 수동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했었던 시간 표현에 관련되는 개념이 있었죠. 현재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어떤 이쪽 부분이 이제 과거라고 하고 이쪽 부분은 미래가 되겠죠. 그럴 때 미래의 특정한 시점의 일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과거 분사라는 개념을 썼었습니다. 그죠? 요 개념을 여기서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일단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수동태라는 게 This is made by 하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라는 거는 이제 보통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was 뭐뭐인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제 표현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였습니다. 뭐가 만들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이제 만들어진 상태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과거인데 이게 누가 이제 만든 거냐 그러면은 by 하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 개를 더 일단 봅시다. 한글 was. 한글은 어떤 상태였습니다. made. 만든 상태였습니다. 과거이니까 만들었다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king 세종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 이걸로만 단순하게 보면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얘도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과거냐 그러면은 과거 분사 형태로 써서 나타냅니다. 이게 이 시점보다는 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은 이 과거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에 이전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어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요거를 현재형으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This is made by 하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만들어진 상태는 지금 이 물건이 지금 과거에 만들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과거에 이제 어떤 특정 과거에서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지금 만들어진 형태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준에 의해서 지금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어감을 가지게 되면은 총괄적으로 이게 뜻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물건은 그 하준이 만든 거야. 이 물건은 만들어진 거야. 하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라는.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형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시점을 현재 그 시점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한 말을 동사를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걸 또 과거 시점으로 보면 이 과거 특정 시점에 봤을 때 얘는 만들어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과거에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was made 이러면은 이때는 만들어진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누구에서? 하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어감을 가지면은 조금 수동태를 접근하는데 좀 어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위에 거 아까 문장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봅시다. 얘는 수동태 행위가 수동태라는 것은 뭐뭐 어떻게 되다 그런 형태로 이제 어감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주어가 나오게 되고 this가 이제 주어가 되죠. 주어가 나오면은 이제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수동태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가 나와요. this는 이제 was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과거 분사라고 표현을 아까 했습니다. 그죠?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제 과거 분사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동사랑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시점에 이제 나타내고 하나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과거 분사 형태로 써서 동사 두 개를 겹쳐서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가지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by를 써서 행위자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목적격을 써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목적격이라는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죠. 목적어에 해당되는 형태. I면은 뭐가 되죠? me 요거를 써서 이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요거 잠깐 요 밑에서 설명을 좀 합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행위의 목적격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목적격을 쓴다고 그래요. 여기 이게 지금 자 주어가 되죠. The window was broken.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누구에 의해서 헨리에 의해서 이제 창문이 깨진 상태에 있다니. 그죠? 얘를 이제 다시 능동 형태로 쓰면은 깨진 주체를 주어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헨리 브로크, 헨리는 깼습니다. 뭐를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바꾸면은 the window 이제 여기 있는 목적어가 깨진 이제 주체가 이쪽에 주어로 왔을 때는 the window was broken 이런 형식으로 비동사 형태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쓰죠. 비동사하고 was broken by Haley 이렇게 해서 이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은 얘는 헨리 이름 자체는 목적격 자체가 이제 다르게 쓰지 않고 그대로 쓰는데 얘를 다르게 he라고 바꿔서 쓰면은 he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되죠. 그래서 he broke 그는 뭐를 윈도우를 깼다는 얘기 되죠. 얘를 이제 수동 형태로 바꿔보면은 the window 에 깨진 주체가 이제 the window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냐 was broken 된 상태다. 누구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목적격이 되죠. he의 목적격이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어 자리에 오지를 않고 이 뒤에 동사 뒤쪽에 주어 자리는 여기죠. 주어 자리에 오면 he가 되는데 이 뒤쪽에 문장의 뒷부분에 올 때는 이 전치사에 이렇게 붙여서 뒤에 오는데 목적격 형태로 무조건 다 씁니다. 기본적인 형태니까 요게 by가 요거는 전치사가 됩니다. 전치사라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으로 이제 쓴다는 걸 알아두면은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적격이라는 의미를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말은 쌤이 방금 얘기했는 그런 형태로 맞춰주면 됩니다. 깬 사람은 쓸 때는 by를 써서 이제 보통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창문은 깨진 상태다 이렇게, 그 창문은 헬리에 의해서 깨졌다, 그 창문은 깨졌어, 이런 표현인데, 영어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어떤 이 어감을 가질 때는 이런 형태로 어감을 가지면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창문이 현재 이 상태에 봤을 때 깨져 있는데, 창문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를 뭐 보는 상태를 말하고 싶다 이러면은 the window was,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되죠. 이 창문이 지금 뭐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과거 분사를 쓰면은 깨져 있는 상태니까 그거보다 그게 아니고 깨지는 진행형은 이렇게 비동사 쓰고 ing을 쓰죠. was ing 하는데 여기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형태를 뭐 쓸 수가 없으니까 was being 이렇게 씁니다. The window was being 하면은 이제 뭐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이제 수동이 대해서 was being broken 이렇게 쓰면은 동사가 몇 개가, 이 세 개가 연달아 오는데 was being 현재 분사 형태가 오고 여기는 과거 현재 진행형이 오고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은 조금 어려워지니까 요거를 일단은 was being broken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진행하고 있는 표현이고 여기가 깨진 상태가 지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은 깨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현을 대략 좀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쌤이 개념을 좀 설명을 우리나라 어감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쉽게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썼는데 그냥 수동 형태 뭐뭐 당한다는 뭐뭐 해지다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이런 형태를 갖추면 됩니다. 비동사, 과거, 분사 형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형식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보통 여기 쓰는 거는 뭐뭐를 당하는 거는 보통 물건이 보통 그런 식으로 되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보다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비동사의 이제 부정문하고 의문문 형태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제 부정문은 주어 쓰고 비동사 쓰면은 비동사 쓰고 not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I am 쓰면은 I am not 이렇게 쓰고 you are 하면은 you are not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그렇게 다 쓰면 된다는 겁니다. 주어 you are not, 비동사 not, 과거 분사 형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his steak was not cooked. 이거는 요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한테 n이 요리가 된 게 n에 의해서 요리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했었죠? 주어 앞에 비동사를 써서 얘는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were these shoes made by him 이렇게 비동사가 제일 앞에 왔어요. 일반 동사가 쓸 때는 do you 뭐 이렇게 해서 does he 뭐 does she 뭐 이렇게 해서 뭐 does he like 뭐 do you like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얘가 이제 보통 steak was 비동사가 썼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요 어감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쌤이 여기서 새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요거 개념을 다 들었으니까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 잘 모르면은 쌤한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were these shoes는 made by him,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의문사가 여기는 없는데 의문사 있는 걸로 바꾸면은 어디서 이 신발이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물어보면은 where were these shoes made by him, 이렇게 이제 쓰면, 이거는 의문문 여기다가 그냥 where만 붙이면은 의문문 형태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과거 분사 형태로 이제 형태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낱말의 순서에 의해서 문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지켜야지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동사를 붙일 때 문장의 수동태는 주어하고 조동사 붙이고 비동사, 과거분사 형태로 됩니다. 요건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주어를 I를 쓰면은 그냥 M 형태가 비동사 오는 자리에 그 형태가 바로 결정해야 되죠. You are 이렇게, he is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조동사를 쓰게 되면은 I can, 우리가 여기 했던 거는 I can swim,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동사를 쓸 때는 얘가 I can am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얘에 맞춰진 주어가 얘면은 바로 뒤에 나올 때는 얘가 결정이 되는데, 얘가 이제 보조하는 게 나오면은 여기에는 얘를 쓰지를 않고 형태가 결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의 기본 형태 B를 그냥 써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can이 붙으면은, 조동사가 붙으면은 다 be, he can be 이렇게 붙습니다. 전부. 얘가 will이 돼도 똑같습니다. will be. 그래서 여기서는 조동사 be, 과거분사 이런 형태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제를 보면은 animals는 should be, should 요 조동사니까 should be protected by us. 동물들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된다, 보호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누구한테? 우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되면은 좀 많이 헷갈리는 문장이, 이 기본적으로 수동태 개념을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I gave the children some milk. I gave the children 여기까지 하면은 나는 줬는데 뭘 줬죠? 아이들한테 some milk를 줬다는. 이게 몇 형식이냐면 4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가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꿀 때는 the children을 이제 얘가 받는 주체니까 the children was given, 받습니다. was given 뭐를? some milk. 요 그대로 이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썼을 때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요거. 그리고 두 번째, some milk. some milk는 was given. 주어진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주어진 상태인지 쓰려면은 얘는
to를 써줘야 됩니다. Some milk was given. 얘는 그대로 그냥 the children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Some milk was given the children. some milk가 주어졌는데 뭐를 the children을 이거 말이 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말 할 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는 to를 써서 표현을 하죠. 요렇게 이제 쓰는 거를 by me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좀 요거랑 요 표현이랑 지금은 좀 어려울 텐데 요거를 잘 익혀두면은 나중에 독해하거나 이런 부분 할 때 좀 많이 편하니까 그걸 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by랑 write 등의 같은 이 수혜동이 주는 그런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이제 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얘는 간접 목적어를 by를 써볼까요? write를 써볼까요? I write him. 여기다 다시 씁시다.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I write him a letter. 현재 한 통을 그에게 편지를 썼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만약에 글에 바꿔볼까요? He is written. 그는 써졌다. 이렇게 되죠. 그가 써지는 그가 이제 써진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쓰면은 그는 써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어감을 이해를 하면은 위에서 어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얘 자체가 쓸 수 없다는 건 알게 되죠. 여기 by도 쓰면은 he is bottom입니다. 그는 사진 상태가 되네요. 그는 사는 되지, 이제 여기도 물건이 보통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직접 목적어가 이제 오게 되면은 a letter is written 이렇게는 되죠. written은 이 편지는 써진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to him by m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쓸 수는 있다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감이 이해가 되죠. 또 이래도 이 정도 설명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쌤한테 가지고 오면은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그렇게 이 어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다 과거형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동사 원형에다 ed를 붙이면은 과거 분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요 틀린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과 같은 형태의 동사들. become이면은 become. come이면은 come의 과거형은 뭐죠? came이죠. 이거의 과거 분사는 또 come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과거 분사 형태만 썼는데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이랑. 그래서 여기 hit 하면은 hit은 똑같습니다. hit. 보통 여기 다 똑같이 쓰는 거는 다 똑같은데 몇 가지는 여기서도 become도 become, became, 이렇게 얘 두 개는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현재, 과거 분사형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be는 been 형태로 씁니다. 여기는 be가 이제 과거 분사형을 쓰면은 been이 됩니다. 과거형은 따로 뭐 쓰는 일은 없고요. begin은 얘 쓰는 거는 begin, 과거형은 began, an입니다. begun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대부분 좀 많이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break, broke, 아까 broke window 할 때 broke, broken 이렇게 돼요. build, built 요거는 똑같습니다. but도 이제 buy, bought 똑같고 catch, cut 똑같고 얘는 틀립니다. choose, chosen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틀립니다. it도 틀립니다. ate, eaten 이렇게 요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많이 쓰는 거. fell, fallen 이렇게 되죠. 요거 다 지금 쌤이 적어 놓는 거 따로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 학습지로 아마 나눠줄 텐데 그거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fall, fell, fallen, feel, felt 얘는 똑같습니다. felt 그 know 얘는 또 틀립니다. knew, known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그렇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요. lose, lost 얘는 똑같고 make, made 똑같고 meet, met 똑같고 pay, paid 이것도 과거랑 똑같습니다. ride, rode, ridden 얘는 또 틀립니다. ride, rode, ridden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개 다 같이 이제 하면 좋은데 얘는 이렇게 써놔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써서 따로 써놓고 익혀야 됩니다. say, said는 똑같은 형태가 되고 see 다른 형태도 보고 C도 봐야 되겠네요. C 과거 형태 알아야 되죠. so, seen 이렇게 돼요. 어디까지 했죠? 여기에 sent 이건 똑같습니다. slept spent 똑같고 take는 뭐죠? take 과거형은 took를 쓰죠. take, took, taken 이렇게 돼요. tell, told 이렇게 돼요. think, thought win, won where, were, won 있다. 이것도 were, won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요거 썼는 것들은 다 따로 적어 놓고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따로 이렇게 적어 놓지 말고 용지 하나로 메모지나 포스트잇 여기 해서 여기에 붙여 놓고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지체를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여기 want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형태에 쓰는 말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뜻은 나는 원합니다. 너를 원합니다. 네가 뭐 하도록
이제 wash the dish 하면은 설거지 하다는, 나는 네가 설거지 하기를 원해.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얘를 you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I want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되죠. 얘는 무슨 말이 되냐면 나는 원합니다. 뭐를? 내가 뭘 하기를? 설거지 하기를 원하면 내가 설거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기를 원하는 주체가 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 주체를 내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설거지 하는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둘 때 I want 그 사람을 쓰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원해. 누가 그 사람이 뭐뭐 하기를. 그런 형태로 쓸 때 이제 그런 어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I want 목적어 뭐뭐뭐. 여기서도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가 뭐 하도록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upcycle. upcycle이라는 뜻을 이해하기를 완전 원한다는. 그래서 여기 형태를 이제 쓰면은 want 목적어 이제 to 부정사 이렇게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는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나 행동을 하도록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목적어 이 목적어가 뭐뭐를 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목적격 보호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는 문장을 보면은 다시 깔끔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고 이 뒷끈이 뒤에 부분이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은 이거를 5형식이라고 합니다. 5형식. 얘는 5형식 동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나 행동을 하게 되는 목적격 보호 형태. 이런 문장이 되면은 5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격 보호는 아까 to 부정사 형태로 이제 문장을 쓸 수도 있고 명사 형태로 바로 오는 것도 있고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예문이나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하는 그런 이 형태가 나오도록 하는 쓰임새는 동사 얘가 결정을 합니다. 동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저 밑에 거 잠깐 요 위에 거 하나 설명을 조금 덜 했는데 이 목적어를 쓴다는 부분에 여기는 지금 you라는 게 똑같은 형태죠. 근데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모르는 학생들 때문에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 쓰는 거는 주격을 쓰면 합니다. 주격이라는 게 이제 I, you, he, she, they, we, it 이런 형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 이 앞에 있는 이런 형태들은 다 이 주어 자리, 제일 앞부분에 보통 문장의 첫 부분에 쓰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동사 뒤에 이제 위치하는 목적어 위치에는 I면은 me, you에 해당되는 거는 you, 이런 똑같죠. 근데 him, her, them, us, it 이런 형태로 이제 와야 된다는 거. 이게 목적격이라고 이제 1학년 때 다 했었죠. 여기 옆에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은 뭐뭐를 소유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를 쓸 때 펜이 있으면은 이 펜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요. My pen. 너의 거면은 your pen. 그의 것이면 his pen. her pen, their pen, our pen.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누구 펜이 내 거야 할 때는 뭐 펜 자체가 없고 그냥 mine. 너의 거 yours. 그의 것 할 때 his, 그녀의 것 hers, theirs,
hours 이렇게로 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 목적격은 예에 해당이 되죠. 목적격. 요거는 이제 한번 기초적인 걸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 대비해서 쌤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오형식이라는 문장은 이해가 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를 지금 아까 1 to 2에서 to 부정사를 쓰는 걸 했는데 여기서도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want, ask, tell, order, allow, advise, expect 이런 낱말들이 쓰면은 이제 목적어 오면은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she wants me. 그는 원합니다. 내가 뭐 하도록 to help her. 그녀를 도와주도록 주기를 원합니다. I asked Max. 나는 물어봤습니다. 맥스에게 뭐 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여기도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 하도록? 방을 청소하도록. 그 사람은 그 강아지한테 명령했습니다. 뭐 하도록? 앉도록. 그는 나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뭐 하도록? Go to go there. 거기에 가도록. 뭐뭐 하도록 이제 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고 뭐뭐 하도록 충고한다. 이렇게 되죠. 운동하도록 이제 충고했다. 그 선생님은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뭐 하도록 시험에 패스하기를 기대했다는. 이 전체적으로 to가 이제 쓰이는 이제 어감을 보면은 to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감은 미래 앞으로의 일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앞으로의 행동을 뭐뭐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제 to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I want 나는 원하죠. 앞으로의 뭐뭐 할 거를 원하기 때문에 to를 다 쓰게 되는 겁니다. ask도 묻는데 앞으로 뭐뭐 할 거 피아노를 치기를 요청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인. 얘도 보면은 뭐뭐 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o를 쓰는 거고. order도 이제 주문 명령하는 거니까 뭐뭐 하도록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o를 쓰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거기에 앞으로 할 뭐뭐를 이제 한다고 해서 to를 다 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이제 진행하는 의미로 쓰면은 이제 동사에다가 ing을 붙여서 동사에다가 현재 분사형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의 의미가 되는 것들은 ing을 쓰고 미래에 앞으로에 해당되는 일을 할 때는 to를 쓰고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이 전체적으로 쓰는 어감은 다 쓰고 따로 이제 무조건 안 외우고 대충 어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개념 강의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좀 중요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수동태 어감은 확실하게 익혀두고 오형식도 이제 기본적인 문장 형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꼭 알아두고 문장 익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념 부분.